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콩 앵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어저께 몸이 조금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몸살에 걸린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몸 상태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깨끗이 다 나아서 지금은 아주 좋은 기분으로 한국어 콩 앵덕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아마 여러분께서 저를 걱정해 주셔서 빨리 나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착각이라는 거는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께서 저를 걱정해 주셔서 빨리 나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에 대한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은 몸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조금 거슬리는 소리들이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슬린다는 거는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저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뭔가 저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왠지 좀 거슬려. 이런 식으로 거슬린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의 방송에서 뭔가 귀에 거슬리는 그런 소리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저께는 특히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소리였냐면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소리였냐면은 약간 이런 소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돼지처럼 동물, 돼지 아시죠? 피그. 돼지가 하잖아요. 그런 소리가 약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웃을 때 조금 많이 재밌거나 크게 웃으면은 가끔 그런 소리를 냅니다. 돼지 같은 그런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런 소리가 살짝 들어갔었던 것 같고요. 또 약간 코를 킁킁거리는 그런 소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약간 지저분한 소리를 들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앞으로는 그런 소리를 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한 후에 편집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업로드를 해요. 말하자면 원테이크로 한 번에 녹음을 해서 그대로 편집 없이, 편집이라는 거는 에디팅이죠. 편집 없이 그대로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들이 들어가 있더라도 그대로 들려드리게 되는 건데요. 이 방송을 편집하지 않는 거는 제가
첫 방송부터 말씀드렸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본어 선생님, 택배 선생님의 그 방송 컨셉을 제가 그대로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똑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택배 선생님께서도 방송을 편집하시지 않고 그대로 한 번에 녹음을 하셔서 방송을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방송의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아주 좋은 그런 느낌을 주세요. 그래서 저도 택배 선생님처럼 그런 자연스럽고 좋은 그런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편집 없이 방송을 편집 없이 녹음한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 거슬리는 소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제가 말을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조금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자연스러운 이야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가까운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주제와 관련된 약간은 멀리 떨어진 그런 주제에 대해서 잠깐씩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뭔가 또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다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맞아. 우리 그 얘기하고 있었지? 이러면서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오기도 하죠. 저도 여러분들께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께서 저의 친구인 것처럼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저의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저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떤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전문적인 그런 방송인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방송인처럼 이야기를 매끄럽게 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방송을 하다 보면 조금씩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저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의 일본어 시험이 취소되어가지고 크게 실망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혹시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토픽이라는 한국어 시험이 있죠. 어쩌면 그 토픽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 공부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께서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저처럼 그냥 취미로 한국 드라마라든지 한국 영화 아니면 한국 음악, 요즘은 K-팝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한국의 콘텐츠를 좀 더 즐기시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한국인 친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가족,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분께서 한국인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조금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취미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떤 일본인 작가를 좋아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고 너무 멋진 선생님이시다. 책의 내용이 너무 좋고 감동적이고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인 작가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어서 한번 일본어를 공부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한 가지 목표를 세웠었어요. 일본어를 내가 만약 공부를 하게 된다면 열심히 해서 이 선생님의 책을 일본어 원서로 한번 읽어보자. 이런 목표를 세웠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본인 작가 선생님의 책을, 일본어 원서로 된 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고요. 이제 내일 정도면 저에게 배달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잠시 제가 한동안 그 목표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책이 도착할 때가 다 되니까 맞아. 나 한때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었지? 라고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일본인 작가 선생님의 책을 일본어로 읽겠다 라고 목표를 세웠었던 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표를 거의 다 이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가 대견스러웠습니다. 대견스럽다는 거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단어입니다. 외국어 학습이라는 거는 굉장히 발전하는 속도가, 스피드가 느릴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할 때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도는 느릴지라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100%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어 공부하셨습니까?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일본어 실력이 느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지금도 너무 느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어 그대로 책을 읽겠다는 그 목표를 거의 다 이루게 됐습니다. 이제 그 책이 내일쯤 도착을 하면 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모르는 단어가 많겠지만 사전으로, 딕셔너리로 찾아보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국어를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크거나 혹은 작은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와 함께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그 목표를 이루는 날이 결코 멀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꼭 한국어 공부해 주십시오. 잊지 마시고 한국어 공부 꼭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그 목표는 우리의 현실이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